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G 디스플레이의 캠페인건에 대하여 캡스톤 프로젝트를 진행한 7팀의 발표자 김혜진입니다. 저희는 게이머 대상 OLED 인식 제고를 위한 광고 성과 예측 모델 설계 및 마케팅 전략 제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캡스톤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의 목적을 소개한 뒤 분석에 이용된 데이터셋을 설명하고 광고의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조합 탐색을 위한 예측 모델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기획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를 도출하기 위해 진행한 텍스트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해 게이밍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응답 속도가 빠른 디스플레이인 OLED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고 LG 디스플레이에서도 고객사에 집중했던 B2B 마케팅 전략을 벗어나 소비자, 특히 게이머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과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패널은 소비자에게 완제품으로 공급되는 종류의 제품이 아닙니다. 이에 마케팅 성과를 판매액 데이터를 통하여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광고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OLED 패널 LG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광고 기획에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1년부터 2022년에 광고 집행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 노출 수당 클릭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클릭스루 레이트, 즉 CTR 값과 클릭수를 광고 성과로 정의하고 예측의 대상이 되는 종속 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독립 변수의 종류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때 광고 타겟에 관련된 세 가지 변수들 중 타겟 디테일 값만을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광고 타겟 상세 분류값을 알면 광고 타겟 대분류값과 광고 타겟 유형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신러닝 분석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머신러닝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중복값과 이상치 제거와 같은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차 검증을 통해 초모수를 조절한 모델들을 학습시켜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선택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최적의 조합을 탐색하였습니다. CTR 값과 클릭 값을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회귀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높은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 랜덤 포레스트, 과적합 방지를 위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XGBoost, 그리고 범주형 변수 예측 시 성능이 가장 좋은 캡부스트 알고리즘을 선택하였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1개,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션 모델 2개, XGBoost 리그레션 모델 2개, 캡부스트 리그레션 모델 3개를 교차 검증을 통해 초모수를 조절하여 학습시켰습니다. CTR 예측 모델의 경우 캡부스트 알고리즘을 활용한 모델 7번째 모델, 클릭 예측 모델의 경우 캡부스트 알고리즘을 활용한 8번째 모델의 성능이 제일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두 모델을 활용하여 종속 변수 값인 CTR과 클릭 값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최적의 광고 조합을 탐색하는 분석에 이용하였습니다. 입력한 예산 하에서 CTR, 클릭과 같은 예측값을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변수 조합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우선 범주형 변수들의 가능한 모든 조합의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광고 길이가 0을 초과하는 이미지 광고와 같은 불가능한 경우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투입한 예산을 직접 입력하여 가능한 모든 변수 데이터셋에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최적의 조합을 탐색할 것입니다. 우선 예시로 특정 국가에서 특정 타겟에게 광고를 집행했을 때 최적 조합을 찾는 경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국가는 데이터의 수가 가장 많았던 미국으로 정했고 본 연구의 관심사인 게이머를 타겟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의 8가지 캠페인별 이미지와 비디오 광고의 최적 조합을 탐구하려 합니다. 비디오 혹은 이미지 광고만 진행한 캠페인의 경우를 고려하여 총 13가지 캠페인을 선정하였습니다. 화면은 그중 5번째 케이스의 예시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게이머 타겟을 고정하고 캠페인 종류와 광고 유형을 정합니다. 이것을 필터 값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광고비 예산으로는 해당 케이스의 평균 스펜트 변수를 입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예측을 하면 해당 케이스에 가능한 모든 조합에 대하여 종속 변수가 예측됩니다.
그중 예측된 종속 변수가 가장 높은 조합이 최적의 조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필터 값과 정해진 예산이라는 조건 하에서 나머지 변수인 타겟 디테일, 광고 매체, 광고 길이에 대한 최적의 조합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최적의 조합은 해당 캠페인과 비슷한 속성을 가진 광고를 미국 게이머에 대해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최적 조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적의 조합을 탐색하는 과정을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시연 동영상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속 변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고정 입력 변수인 광고비 예산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광고 집행국과 광고 집행 대상과 같이 고정하고 싶은 변수들을 선택합니다. 이때 게이머뿐만 아니라 다른 타겟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광고를 선택할 경우 광고 길이를 선택하는 창이 뜨지 않습니다. 미국의 게이머 타겟 대상에 대해 전체 광고 매개를 이용한 동영상 광고들의 클릭수 최적 조합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적 조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집행된 광고 캠페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케이스의 원본 데이터, 즉 이미 진행된 광고에 대한 데이터에서 전체 케이스에 대한 사용 광고비 총합을 구합니다. 그리고 최적의 조합에 대한 사용 광고비 총합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케이스 광고비에 대해 최적 조합 광고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조합에 무조건 100%의 예산을 투입하면 이론상 CTR이나 클릭수와 같은 종속 변수를 최대화할 수 있겠지만 광고의 평가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적 조합 광고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면 충분하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케이스 5의 경우 그 비율이 64.1%로 효율적으로 집행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3가지 케이스에 대해 이외 동일한 과정을 거쳐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최적의 조합이 원본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적의 조합 광고를 아예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최적 조합의 광고가 집행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최적의 조합에 투자하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13개 케이스 중에서는 최적의 조합이 원본 데이터에 존재했던 경우는 5번째, 6번째, 8번째, 9번째, 4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중 예시로 보여드린 5번째 케이스와 9번째 케이스가 최적 조합의 광고비 50% 이상을 사용한 경우였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최적 조합에 소요된 광고비 비율을 파악하여 광고 집행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CTR이나 클릭 예측에 활용된 변수들은 광고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추후 광고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강조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OLED 광고 랜딩 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미국과 영국의 온라인 스토어 웹사이트 중 웹크롤링의 용이성과 접근성, 제품 및 리뷰의 수를 고려하여 미국에서는 아마존과 베스트바이를, 영국에서는 아마존 UK와 커리스, 존 루이스 앤 파트너스를 리뷰 수집 플랫폼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GAM을 포함하는 키워드 셋을 만들어 실제로 게임과 관련이 있는 단어만 선택하고 감마 등 게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키워드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GAM을 포함하진 않지만 게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키워드를 추가하고 이 키워드가 포함된 단어를 게임 리뷰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때 전체 수집 리뷰 21,293개 중 게임 리뷰는 약 20%인 4,773개입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LDA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앞서 정의한 게임 키워드 언급 고객들은 PC의 연결에 사용에 관심을 가지거나 PC의 물리적 위치와 설치를 고려하거나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스위치 등 콘솔형 게임기에 관심을 가지고 리뷰를 작성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OLED TV를 구매한 게이머는 TV를 PC 모니터 대신 이용하거나 TV에 게임기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매우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각 토픽에 대해 어떤 긍정, 부정 키워드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베이더를 통한 감성 분석과 키버트를 통한 키워드 추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각 리뷰의 토픽 중 확률이 75%인 토픽을 해당 리뷰의 토픽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성 분석을 통해 얻은 감성지수 값이 0.5 이상인 경우를 긍정, 마이너스 0.5 이하인 경우를 부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리뷰 1의 경우 토픽 2가 86%이며 감성 점수가 0.99이므로 토픽 2에 해당하는 긍정 리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토픽에 해당하는 긍정, 부정 문서를 수집하고 키워드 알고리즘을 통해 토픽별 긍정, 부정 키워드를 추출해내었습니다. 각 토픽별 긍정, 부정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저희는 구체적인 콘솔 및 비디오 게임 관련 키워드가 많이 언급되는 토픽 3의 긍정 키워드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토픽 3에 해당하는 긍정 리뷰들을 확인해 본 결과 다양한 게이머들이 본인이 플레이하는 특정 게임의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며 해당 게임의 OLED TV에서의 플레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OLED 광고는 OLED로서의 게이밍 기기로 장점을 어필하고 있지만 개인 타이틀을 직접 언급한 경우는 스페이스 바이 디스플레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143개의 광고 중 4개뿐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비디오 게임 타이틀과의 적극적인 콜라보를 추진하거나 여러 게임의 세계관이나 등장인물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광고를 기획하여 특정 게임의 팬층에게 어필하는 광고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광고 성과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주어진 조건에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광고의 조합을 탐색하고 최적의 효율을 가지는 예상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픽 모델링을 통해 광고 기획에 참고 가능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된 캠페인의 종류와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적어 그 결과를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광고비 예산이 주어졌을 때 가장 효율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 즉 어떤 광고를 어디에 게재할 것인지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은 의의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머신러닝 단계에서 광고 속성에 대한 정보도 있다면 예측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분석 결과 해석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값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게이머가 생성한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할 수 있다면 토픽 모델링도 더욱 우수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